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금융 지식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헬로머니 코치, 오늘도 어김없이 엉클조,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금융의 틀을 깨뜨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주식회사인 은행의 실체와 똑똑한 은행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제목도 도발적인 은행을 믿지 마세요 였는데 이번 시간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강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이 참 멋집니다. 은행 앞에서 당당한 빚쟁이 되기. 근데 대표님, 사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요. 저자세가 되기 쉽고 어깨도 좀 움츠러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당당해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 뭡니까? 예, 물론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하고는 좀 구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너무 당당하고 거만하면 아마 뺨만 맞고 안 빌려주겠죠. 예,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은행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볼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단어를 좀 썼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당당해져야 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예금하면 그 예금한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그 양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자를 가지고 은행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리나 씨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어떻게 네. 원단을 가지고 뭐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면 거기에 옷가게 장사하는 분들이 고객들한테 이 옷 좀 사가라고. 그렇죠. 그런데 은행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쉽게 장사를 하고 있었죠. 걸어와서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겠다고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은행이 그동안까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맡기고 또 그것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빌려가도록 만들고 굉장히 그동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은행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 하나는 이자를 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은행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은행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은 왕이다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당당해져도 좋다라는 예. 논리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것이 말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은행이 신규 대출을 극구 꺼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의사나 변호사들한테조차 지금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그야말로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지금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과연 돈을 이렇게 자기가 다급해서 빌리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네. 은행을 이용할 때 꿀리지 않는 똘똘한 빚쟁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하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급할 때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기를 죽이고 네.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예. 또 빚쟁이 앞에 똘똘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똘똘한 빚쟁이가 되는 비결 강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비결 확인해 볼게요. 에이, 대표님, 은행이 무슨 재래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콩나물 가격 깎듯이 어떻게 딱 정해진 금리를 깎을 수가 있나요? 예,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지점장이나 은행이 그 고객의 어떤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금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용을 아신다면 적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내는 이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금리를 흥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행 금리들을 먼저 비교하는 것, 그다음에 지점 내에서도 지점장들이 줄 수 있는 권한의 어떤 등급의 차이, 네. 또 뭐 고객을 여러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약간의 재량을 부릴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점장 전결금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1년에 0.5%든 0.1%든 적은 것이라도 똘똘하게 현명한 대출자가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실제로 은행들이 고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로 올 때는 위축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고객 앞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얌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이 대출 약관을 읽어보는 것부터 급하니까 뭐 도장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약관도 좀 읽어보고 다른 데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옷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두세 군데 네. 이렇게 들어와 보고 근데 실제로 은행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 보통 소비자들의 그 쇼핑 행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또 형광펜으로 아예 사인할 곳만 딱 표시를 해주니까요. 예. 거기 따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일이 적어도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은행 금리 우기면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은행 앞에서 당당한 빚쟁이 되기 그 두 번째 노하우 공개할게요. 네, 지난 강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도 하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그들이 파는 상품이 이제 금융상품 또 대출상품이 될 텐데요. 유독 은행 상품만은 저희가 비교하고 고르고 따져서 고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은행 상품을 좀 잘 따져 고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습관적인 소비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자금 시장이 공급은 적었고 수요가 컸던 그런 시장이었죠. 돈을 네. 빌리고 싶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누구 어떻게 경로를 통해 가지고 힘 좀 써가지고 막 아부도 떨고 그래야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IMF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자금 시장이 반대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빌려주려고 하는 돈은 많은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출 상품 비교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상시로 깔아놓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뭐 카드 할부 같은 것들은 그냥 항상 잔고가 적지 않게 쌓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금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거죠. 하다못해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10%, 15% 이자를 내는 것보단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도 되고 금리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고 그것 없다 보니까 은행 간의 비교라든가 상품 간의 비교 그것이 없다 보니까 뭐 흥정한다라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거니까 네. 대출 상품을 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또 신용대출과 내가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것들 이런 상품들의 비교 그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도 여러 가지 은행들을 비교하는 이런 쇼핑하는 습관에 대한 체질 개선이 먼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 금융상품의 어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요자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이 지금 실리고 있거든요. 때문에 각종 은행의 대출 조건 좀 잘 보시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은행 골라서 상품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죠. 은행 앞에서 당당한 빚쟁이 되기 그 방법 노하우 공개할게요. 네, 꺾기, 고발이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흔히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뭐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 네. 텐데 끼워 팔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무언가 하나를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좀 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네. 끼워 팔기고 그런 걸 금융관행에서 이제 꺾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셔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뭐 적금 하나 들어달라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보험 하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바로 꺾기의 관행입니다. 실제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선에서 볼 때 이제는 수요가 적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아부를 떨어야 되는 판인데 이 꺾기를 한다는 것은 예전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배가 거기에 지점장으로 있는데 뭐 선의로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이걸 모아서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면 뭐 그 방법으로도 모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그냥 무작정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꺾기의 관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서비스 질이 굉장히 차이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금융 관행에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용산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백화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냥 그 시장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똑같은 냉장고를 서로 다른 데서 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비교해서 그렇게 이런 꺾기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앞에서 당당해지는 3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는 실전에 좀 돌입을 해봐야 되겠지요. 돈을 빌릴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직장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어떤 분들은 뭐 나쁘냐, 급전 필요할 때 단계 쓰기에 굉장히 좋다, 편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 이건 바가지 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들의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 에레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에 매월 들어가는 적금이나 또는 목돈으로 넣은 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좀 다른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좀 담보대출을 받으면 별로 불편하지 않게 금방 받을 수 있고요. 또 상환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상시 그냥 그렇게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도 좋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 차원에서도 예금 담보 대출보다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손실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갚게 될 때도 좀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도 느껴야 되는 게 대출인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예금 담보 대출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드사의 신용으로 여러분들이 할부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 할부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또는 4, 5개월 정도 할부를 끊어도 할부에 해당되는 수수료 금리가 거의 19% 정도, 2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별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 담보 대출, 그 카드 할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알고 보니까 은행배만 불려주게 하는 그런 고금리 상품이었군요. 간편하다 그래서 생각 없이 쉽게 가볍게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예금담보대출 활용하시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액의 어떤 단기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젠 진짜 골칫덩어리죠. 거금을 장기간 빌려야 될 때, 이때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제가 아직 집 산다 하는 이유로요, 거액의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 일시 상환 이런 개념이 좀 낯선 것이 사실인데요. 상환이란 것이 일단 그 대출을 갚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갚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원금 일시 상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계시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원리금 균등 분할 또는 원금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은행의 그런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은행한테 미움받을 소리를 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예, 예. 가계담보대출을 이제 해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자금운용 방법이죠. 일단 부동산 담보 가치를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해서는 뭐 대출금을 떼일 뜯기는 염려 없죠. 경우가 예.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상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르게 얘기를 하지 않고 원금 일시 상환만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원금이 조금씩 들어와서 100명한테서 적은 돈이 들어와서 1억의 돈이 원금이 상환되면 이 돈을 또 누군가에게 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비교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참 동안 이자는 냈는데도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다. 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이거 대출 상환하는 방법이 참 막막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원금 일시 상환과 비교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원금 균등 분할이라는 상환 방법까지 좀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최근에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많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뭐 그렇게 이자만 매월 내도록 하는 것도 은행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던 관행과는 좀 다르게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가계담보대출이라는 게 정말 큰 돈 벌게 해주는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또 뭐 10년, 20년 이렇게 거액의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근근히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가장 이자를 적게 되는 대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좀 전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원리금 균등 분할 또 원금 균등 분할이 일시 상환보다 더 나은 장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물론 내야 되는 금액이 조금 더 이자만 내는 것보다 많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원금과 이자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상환하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상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재무설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런 거를 같이 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이 그리로 나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나서 이 집이 진짜 내 집이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동금리의 대출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조금 가능한 것이 있고요. 나중에 이자가 점점 줄어들기 위해서라도 원금을 조금씩 납입하는 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10년, 20년 동안 이자만 계속 내는데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한숨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에 좀 어긋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생한 이후에도 원금이 반이 줄어들었다라든가 내가 좀 애썼더니 보람이 있네라는 생각을 좀 하려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이나 원금 균등 분할이라는 것도 좀 검토해야 될 조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죠. 끝으로 대표님, 은행에 대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대출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카드를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에레나 씨께서 결혼하실 때 사귀는 분이 부모님이 5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하고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영인 시점하고 5천만 원의 현금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분하고 이 상황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냥 5천만 원 그 간격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물려받으면 그만큼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실제 경우를 좀 살펴보면 5천만 원 대출을 안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5천만 원 현금을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5천만 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5억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크게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빚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은행에서는 내 돈 써라, 내 돈 써라 그러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내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흐린 날에는 전부 다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고 생각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궁지에 몰릴 때는 아주 사나운 맹수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이런 대출과 관련된 은행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을 비교하면서 하라는 것과 함께 아마 대출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빚쟁이 되지 않도록 자금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면은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신 비교 쇼핑 또 똑똑한 빚쟁이 되는 법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헬로 머니 코치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대표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죠. 영광에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월세, 즉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요.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알뜰 재테크의 시작이죠. 이제 임차인분들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